안녕하세요. 입만 열면 술술 터지는 말이 되는 진짜 한국어입니다. 지난 7화에서 우리는 정혁의 목숨을 건 희생과 그를 살리기 위해 비행기를 포기했던 세리의 절박한 진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라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던 정혁의 모습은 한국어의 약속과 희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보여주었죠. 드디어 오늘 8화에서는 이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스위스의 눈부신 풍경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스위스의 평화로운 호숫가와 북한의 차가운 현실이 교차하는 8화의 감동적인 순간으로 불시착할 준비가 되셨나요? 정혁이 쳤던 피아노 선율이 세리의 삶을 구했던 그 운명적인 밤의 이야기부터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깨닫는 장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위스의 푸른 풍경과 현재의 애틋한 분위기를 대비시켜 작업해보시면 더욱 깊은 서사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만남을 뜻하는 운명과 인연의 표현이고, 둘째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내는 추억과 회상의 언어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진심을 믿고 기다리는 확신과 신뢰의 인사입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사랑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주 로맨틱한 한국어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를 통해 이 마법 같은 인연의 단어들을 하나씩 익혀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리는 아주 오래전 스위스 호숫가에서 우연히 들었던 한 피아노 곡을 평생 잊지 못하고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녀를 다시 살게 했던 그 선율의 주인이 바로 눈앞의 정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세리는 경악과 동시에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정혁 역시 형을 위해 만든 마지막 곡을 누군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떨림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죠. 두 사람의 인연은 북한에 불시착하기 훨씬 전 이미 타국에서 시작되어 서로를 구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묶이는 그 신비로운 대화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설마 정혁 씨가 만든 거예요? 나 이거 알아요. 형을 위해 만든 곡이요. 세상에 발표한 적도 없는데 어찌아오? 스위스에서 들었어요. 그 노래가 내 목숨을 구했다고요. 그게 정말 당신이었소? 우리가 거기서 이미 만났던 거요? 방금 들은 4줄의 대사 속에 담긴 한국어의 신비로운 뉘앙스를 한 줄씩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사인 이 노래 설마 정혁 씨가 만든 거예요? 에서 설마는 도저히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을 마주했을 때 쓰는 부사로 예상치 못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극대화해 줍니다. 세리가 느낀 운명적인 충격이 이 단어 하나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사 발표한 적도 없는데 어찌하오? 에서 뭐뭐한 적도 없다는 경험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두 사람의 연결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특별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정혁의 당혹스러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묻어나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 대사인 그 노래가 내 목숨을 구했다고요를 보세요. 뭐뭐 했다고요는 자신이 아는 놀라운 사실이나 진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달할 때 씁니다. 단순히 들었다는 것을 넘어 그 곡이 자신의 삶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사 우리가 거기서 이미 만났던 거요. 에서 이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지하기 전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두 사람의 현재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재회임을 선언하는 마법 같은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운명적인 재회의 전율을 담아 첫 번째 따라읽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 설마 정혁 씨가 만든 거예요? 나 이거 알아요. 형을 위해 만든 곡이요. 세상에 발표한 적도 없는데 어찌하오? 스위스에서 들었어요. 그 노래가 내 목숨을 구했다고요. 그게 정말 당신이었소? 우리가 거기서 이미 만났던 거요. 이번에는 오래전 스위스의 호숫가 풍경을 상상하며 더 깊은 감동을 담아 한 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설마 정혁 씨가 만든 거예요? 나 이거 알아요. 형을 위해 만든 곡이요. 세상에 발표한 적도 없는데 어찌하오? 스위스에서 들었어요. 그 노래가 내 목숨을 구했다고요. 그게 정말 당신이었소? 우리가 거기서 이미 만났던 거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 정혁이 세리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백의 순간입니다. 정혁은 세리가 자신의 삶에 나타난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잃어버렸던 음악과 꿈을 되찾아주기 위한 운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형의 죽음 이후 무채색이었던 그의 세상에 세리는 유일하게 빛나는 색깔이 되어주었죠. 정혁은 그녀를 향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비유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수만 가지 이야기가 전달되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줍니다. 정혁의 묵직하고 따뜻한 진심이 담긴 대화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세상은 늘 어두웠는데 당신이 나타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리정혁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소. 우리 정말 운명인가 봐요. 그쵸? 고백할 때 쓰면 최고의 효과를 내는 이 예쁜 문장들을 한 줄씩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사인 당신이 나타나고 모든 게 달라졌소는 어떤 존재가 내 삶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을 고백할 때 씁니다. 한국어에서 달라지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뜻하며 상대가 내 삶의 소중한 전환점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대사 리정혁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거든요에서 뭐뭐 덕분에는 좋은 결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돌리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덧붙이는 뭐뭐거든요를 사용해 세리의 솔직한 마음을 더 다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사 당신은 나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소는 한국인들이 사랑을 정의하는 가장 로맨틱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뚝이라는 의태어는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등장을 생생하게 강조해 줍니다. 마지막 대사 우리 정말 운명인가 봐요는 확신에 찬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인가 봐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이제는 기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아주 부드러운 확언의 말투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된 두 사람의 진심을 담아 첫 번째 따라읽기를 시작합니다. 내 세상은 늘 어두웠는데 당신이 나타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리정혁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소. 우리 정말 운명인가 봐요. 그쵸? 좋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스러운 눈빛을 목소리에 실어 한 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 세상은 늘 어두웠는데 당신이 나타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리정혁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됐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소. 우리 정말 운명인가 봐요. 그쵸?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시간도 다가오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단단한 약속을 나눕니다. 두 사람은 곧 다가올 이별이 영원한 안녕이 아님을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나누는 것이죠. 세리는 정혁에게 꼭 다시 만나자는 당부를 남기고 정혁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녀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만날 기적을 꿈꾸며 서로를 안심시키는 두 사람의 약속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작별인가 봐요. 하지만 잊지 마요. 우리 인연은 계속된다는 거. 어디에 있든 내가 당신을 찾아낼 거요. 약속하겠소. 믿을게요. 리정혁 씨니까 꼭 찾으러 올 거라 믿어요. 부디 무사히만 계시오. 네 반드시 가겠소. 이별의 아쉬움을 극복하는 강한 신뢰의 문장들을 한 줄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대사인 잊지 마요. 우리 인연은 계속된다는 거에 뭐뭐 한다는 거는 어떤 사실을 명사화하여 강조할 때 씁니다. 우리의 인연이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세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대사 어디에 있든 내가 당신을 찾아낼 거요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어디에 있든은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라는 뜻으로 남과 북이라는 물리적 장벽조차 정혁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대사 리정혁 씨니까 꼭 찾으러 올 거라 믿어요는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뭐뭐니까를 인물 뒤에 붙이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대사 리정혁 씨니까 꼭 찾으러 올 거라 믿어요는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뭐뭐니까를 인물 뒤에 붙이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두 주인공의 간절한 약속을 담아 첫 번째 따라읽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작별인가 봐요.
하지만 잊지 마요. 우리 인연은 계속된다는 거. 어디에 있든 내가 당신을 찾아낼 거야. 약속하겠어. 믿을게요. 리정혁 씨니까 꼭 찾으러 올 거라 믿어요. 부디 무사히만 계시오. 네, 반드시 가겠어. 마지막입니다. 서로를 향한 굳은 신뢰와 희망을 담아 한 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작별인가 봐요. 하지만 잊지 마요. 우리 인연은 계속된다는 거. 어디에 있든 내가 당신을 찾아낼 거야. 약속하겠어. 믿을게요. 리정혁 씨니까 꼭 찾으러 올 거라 믿어요. 부디 무사히만 계시오. 네, 반드시 가겠어. 오늘 8화에서는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운명과 그 운명을 현실로 만드는 신뢰의 언어들을 깊이 있게 배워봤습니다. 스위스의 호숫가에서 들려온 피아노 선율이 세리의 생명을 구했듯 우리의 인연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을 인연이라 부르며 그 특별함을 소중히 간직하는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포인트, 운명적인 만남과 고마움의 고백, 그리고 재회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더욱 감성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배운 우리는 정말 인연인가 봐요라는 표현을 써보거나 고마운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다시 웃게 됐어요 라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처럼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운명 같은 진심을 담아 전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9화에서는 정혁과 세리의 관계가 주변의 위협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위기 속의 결속과 보호의 언어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떤 한국어 표현들로 그려질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말이 되는 진짜 한국어는 여러분의 한국어가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인연을 지키는 약속. 그럼 우리는 9화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